지기현 부장판사 사진 네. 한 번만 더 띄우면 안 돼요? 아 왜요? 저 얼굴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해줘요? 지기현 판사 얼굴이요? 네. 네. 했다. 어떡할래요? 네. 얼굴이 좀 어때요? 술 좀 마셨네. 네, 불구스름한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네. 아이 또 염증약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뭐 이제 확인되는 건 이준석처럼. 아닌데 어. 제가 저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지기현이 오늘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판 진행에 앞서서 본인의 그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네. 입을 열었는데요. 입을 안 열인만 못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진짜 궁지로 몰렸어. 지기현이 네. 이젠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기현이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주저주저로 얘기했는데 뒤에 건 볼 필요 없고 네.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다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곳을 가지 않았어. 의혹이 제기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생각해본 적도 없다. 자 됐죠. 네. 네. 자 의혹이 제기됐던 그 사진, 그 업소 그 해당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예,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렇죠. 이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입장을 듣고 민주당이 뚜껑이 날아가서 네. 사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왜냐? 사법부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저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이 오른쪽에 있죠. 네. 갔잖아. 갔어. 안 갔다고 했지. 네. 갔잖아.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도 똑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더 공개를 했는데요. 여성 접객원이 있는 업소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진도 공개합니다. 예. 여기 불이 딱 꺼지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긴 호- 여성 접객원도 있는 업소다라는 업소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로한 사진입니다. 여성의 뒷모습이 저렇게 보이지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도 사법부 자체에 자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폭로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 사법부도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지기현 사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네. 자, 이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법조인 분들이. 그러면 이제 지기현 판사의 말을 믿는다면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셨다.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저기가 룸삼집이다.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다. 최소한 불판이라도 보여주던지. 룸삼집이다 1번. 그다음에 2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생각은 안 해봤지만 몸은 가 있더라. 몸이 가 있더라. 예, 네. 이거 말고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룸삼집은 그거는 해명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 안 갔다고 했는데 간 사진이 나왔으니까. 아니, 이제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룸삼집. 뭐 그런 데가 아니라 평소 네.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냈으니까 네. 거기가 내가 간 데는 맞은데 예. 룸에서 삼겹살 먹는 집이었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사실 되는 괜히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그 얘기고. 지기현 부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갔다 안 갔다라는 워딩은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맥락상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상 맞아요. 다시 한번 좀 입장 보여주세요. 네. 입장. 그 사람 또 감옥에 보내려고 저래. 맥락상 그렇다는 거야. 자,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이곳에 가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보면요, 이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워딩을 굉장히 저렇게 좀 조잡하게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들을. 그래. 빠져나갈 저희- 구멍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히잖아요. 네. 거짓말 한 거고요, 사실상. 이거 조이 대회 10명한테 들어가면 이거 빼박입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는 그렇죠. 관점에서 맞아. 저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내란숙의 재판에 앞서서 저 워딩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아니 내란숙이라고 하는 중대 사건에 앞두고 그렇지.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 법정 밖에서 자기 입장 표명을 했어야 돼요. 하려면. 근데 내란 그 수계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중대 사건을 앞둔 사람이 자기 개인 발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행태고요. 그다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네.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법대 앞에서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네. 자기는 이 사건 판사라고 해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네. 사건 무슨 내용하고 관련 있어? 뭐가 관련 있어? 절차하고 관련 있어? 아무 관련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중대 사건 내란숙의 사건에서 소맥 얘기하고 삼겹살 얘기하고 그러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내란 그러니까 재판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만약 영상으로 봤으면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영상을 못 보니까 이런 패단이 있네. 비공개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란 수계 사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삼겹살 얘기하고 소맥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그러네. 진짜 황당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봤으면. 진짜 그러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이날도 그렇지만 바로 직전 재판에서도 비공개 재판 공개 재판 얘기할 때 실제로 방청객 그 참여연대 이지연 처장이 손들고 네. 왜 비공개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일일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 그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없는 방청객이 그렇게 손들고 얘기를 하면 법정 소란죄로 바로 격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을 해. 맞아요. 앞으로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삼겹살에 소맥 얘기하고 바로 룸삼집 그러네.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대를 자기 개인이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으로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대를.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공간,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중대한 사법 절차, 그리고 심지어 법리까지 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네. 지금 내용상 보면 저는 이제 지기현 그 부장판사 21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 네. 그 경찰 수뇌부. 네. 이때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기 발언과 배치되는 명징한 사진이 이제 공개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 대응 안 하지 하겠다. 않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 거면 오늘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네,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런 정도 됐으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고등법원 그 관련 그 법관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 수수를 했어요. 명백한 사건 관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바로 직무배제하고 심지어 검찰에 수사를 내렸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 행정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태도를 바꾸긴 했는데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노종면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은 직무 관련성 다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1회 1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 우리가 그 법사위에서 얘기했을 때 금품 수수 액수가 실제로 접대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1회당 100만 원, 200만 원의 고가의 그 룸살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따르자면 청탁금지법 수사 분명히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제보 내용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판사하고 사건 관계인은 상상해 보시면 검사나 변호사나 사건 의뢰인이나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뇌물 범죄 사건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뇌물 사건은요. 경미한 금액만으로도 실형이 나오는 중대 범죄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밝혀져야 될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은 일단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자정작용을 한 번 더 보겠다. 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지켜보겠어. 지켜보겠어. 뭐가 있구나 또. 한번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더 이상 이건 미루면 안 되고요. 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기자들은 뭐 이 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데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런 논란 자체로 예. 이 법정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조희대가 이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아. 그 물론 액수도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액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해야 될 게 액수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칼이 2cm 들어갔냐 5cm 들어갔냐가 뭐가 중요해요. 찔렀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액수가 그럼 99만 원이면 괜찮은 겁니까? 또 99만 원 세트 나오면? 그런 좀 더 의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 결과와 관계자들과의 이 술자리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면 그럼 윤석열 재판은 그럼 윤석열을 그 당시에 구속해서 빠져나가게 해준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의심이 계속 꼬리를 커지죠. 물고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왜 소맥에 삼겹 먹는 것도 느낌은 윤석열 느낌이야. 그 느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질문 답해 주는 것도 윤석열 느낌이고. 네. 왜 자꾸 이런 느낌적 느낌이 나지? 소맥에 삼겹 뭐 다음엔 보리밥? 뭐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막걸리? 이건 이제 조희대가 반드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정리를 안 조희대 하고 있어. 대법원장과 그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감찰해서 빠르게 징계해야 되고 함부로 그만두게 해서도 안 된다. 일단 판사 이 부장판사 이 재판장 직에서는 물러나되 그렇죠. 확실하게 감찰해서 징계할 거리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근데 이 건 이외에 저는 그 합법적 탈옥을 시켰던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김용민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전에 이제 발의했던 법 왜곡죄 이거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 왜곡죄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김용민 의원도 발의를 하고 하니까 뭐 각종 언론사에서 와 법 왜곡죄 이거 나치 시절 과거사 청산 모델이다 나치식법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막 비판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제부터. 네. 근데 이거 그렇지 않고요. 나치 시대법 정도가 아니라 2002년부터 2017년까지 70여 명 이상이 기소됐고 징역간 판사도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이니까 이게 뭐 옛날 법이고 작동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하지 마라. 네. 직위원회 법 왜곡, 심우정의 법 왜곡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초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진을 통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다시 한번 해당 룸사롱에 갔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입장 밝혀야 되고요. 네.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 자기는 어떤 그 뭐 금전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고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요. 과거에 이 사법부가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에 유명한 소위 정운호 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여러 그 뭐 그때 당시 이제 김모 부장판사에게 금품 수수했던 사건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이런 문제가 됐고 실제로 이거는 사건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스스로가 휴직하고 자동으로 직무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8명 법관들 8명이 다 이때 당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네. 이유로 직무 배제를 시켰고 그렇지.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고법의 법관 사건, 이 사건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금품 수수한 사건인데 직무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네. 네, 이런 조치들 그때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뭐 그 전 일들인데요. 지금 이 사안이 만약에 아까 저희가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 제보받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명확한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법원 행정처면 이거 하루 이틀이면 다 조사 끝내요. 네. 뭐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너무 의견 힘들잖아. 듣고 지금 사진 나온 그 옆에 있는 2명 있잖아요. 네. 이분들 비공개로 법원 행정처가 의견 진술, 의견 청취하면 신빙성 있는 조사들 내용 다 나오잖아요. 네. 더 이상 수사로 진척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신빙성 있다면 수사 의뢰하면 됩니다. 그냥. 네. 예. 자꾸 의심이 되는 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왜 늘 하다가 오랜만에 재수 없게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 저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저 사람만 걸렸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이 26일 날 있을 법관 회의에 영향을 미친다. 네. 사법부가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맞짱을 한번 뜨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하에 이걸 또 뭉개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정치적 의심도 좀 들어요. 네. 지기현 부장판사 사진 네. 한 번만 더 띄우면 안 돼요? 아 왜요? 저 얼굴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해 줘요? 지기현 판사 얼굴이요? 예. 네. 했다. 어떡할래요? 네. 얼굴이 좀 어때요? 술 좀 마셨네. 네, 불구스름한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네. 아이 또 염증약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뭐 이제 확인되는 건 이준석처럼. 아닌데 어. 제가 저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얼굴이 좀 너무 붉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진을 찍는데 네. 오히려 저 장소를 좀 정비하고 찍은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도 염증약일 수 있으니까 그냥 상상 정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꾸라지들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 맞아요. 네. 법꾸라지는 우리는 또 그 위로 그냥 또 고단수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굵은 소금 넣고 그냥 조금 덮어버려야 돼. 네. 상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용우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